쌍둥이들 태어나니까 제가 혼자 있었던 그 외로움이 정말 사치였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됐거든요. 잠깐 돌아서면 아기 젖병이 이렇게 또 산더미같이 쌓이고 기저귀도 산더미같이 쌓이고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날인가 그냥 부산으로 도망치셨거든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저 혼자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인간이 이명재로서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엄마로서 인생만 남았나? 내가 과연 엄마와 주부로서만 이렇게 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또 다시 내가 복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과 걱정들이 많았지만 현실은 정말 많은 그런 집안일들과 그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틈도 사실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베데코라는 홈패브릭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쌍둥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그런 육아 우울증 증세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그냥 아기도 아니고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한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직장을 퇴사를 하고 집에 딱 갇히게 된 거예요. 집도 친정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시댁 근처라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집안에 덜컹 갇혀가지고 입덧도 하면서 먹는 것도 혼자서 해결을 하고 말도 한마디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혼자 지냈는데 말을 한마디도 잘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지내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다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남편은 프로그래머라서 그 당시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밤 12시나 돼야지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심심하고 외롭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쌍둥이가 났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사치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산후도우미랑 저희 친정에서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저하고 셋이서 아이를 봤는데 아이들이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울면 따라서 울고 그러고 또 눈만 뜨면 또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뭐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한숨을 돌리면은 저기 싱크대 위에는 젖병이 가득 쌓여있고 기저귀도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둘이라서 분유를 계속 사서 먹이는데 분유도 정말 팍팍팍 이렇게 젖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낮에는 참 귀여웠어요. 그래도 밤에만 좀 잘 자주면은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밤에 한 명이 자다가 깨서 한 명이 울잖아요. 그럼 한 명이 또 같이 우는 거예요. 쌍둥이들이 참 이상해요. 잘 때도 돌아서 눕잖아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돌아 눕고 배도 꼭 같이 고프고 응가도 거의 동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밤에만 잠을 좀 잘 자주면 낮에야 어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일을 하면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엄마가 저 대신 밤에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아이들 보고 낮에 주무시고 이랬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얼마 못 갔어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날인가 그냥 부산으로 도망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럼 좀 봐주셔야 되는데 원래는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갑자기 아이를 봐주지 못할 사정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정말 내 계획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아이들을 낮에 짜서 케어를 했는데 남편은 직장 가고 그 당시에는 남편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육아 도우미를 쓸 만한 그런 형편은 못 됐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둘이 눕혀놓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때 또 시댁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좀 생겼어요. 그쪽 하다가 딱 겹치니까 산후 우울증인지 뭔가 딱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참다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눈물이 그냥 낮이고 밤이고 정말 끊어지지 않게 계속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울었거든요. 남편이 그걸 맨날 보다가 정말 큰일 났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댁하고 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일단은 이사를 해서 돌파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사를 딱 해보니까 정말 거기는 정말 아무도 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사용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독박 육아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을 막 케어를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낮에는 계속 아이들을 재우려고 아이들이 조금 자야지 이제 제가 조금 숨 쉴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둘을 거의 매일 목욕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꾸만 엄마 보고 안으라고 손을 타서 한 명을 잃으면 한 명이 또 본인도 안으라고 또 계속 서로서로 악을 쓰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진짜 힘들어가지고 정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쓰고 계속 오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일단 힘든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남편한테 그냥 단지 좀 너무 힘드니까 공감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그런 마음을 모르고 일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내가 또 울면서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그래서 전화를 끊고 또 울었어요. 또 눈치 없이 행동을 해서 제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이랑 좀 많이 다퉜는데, 남편이랑 다투고 나면 저는 정말 남편이랑 그 공간에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힘든 것도 알았지만 저한테는 정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는. 요즘처럼 남편의 육아휴직 같은 것은 꿈도 못 꿨거든요. 남편이 막 원망하다가도 우리 둘 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육아 우울증 증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그냥 저 혼자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이명재로서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엄마로서의 인생만 남았나? 내가 과연 엄마와 주부로서만 이렇게 평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복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력이 이렇게 단절이 되니까 내가 다시 그때 되면 복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생각이 그 육아를 하면서도 머릿속을 늘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가득 쌓인 집안일과 그 육아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보내야 됐었고, 저도 무기력도 굉장히 왔었는데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늘어져 있었어요. 누워 있었고, 누워 있으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아이를, 또 우는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몸을 일으켰고, 이런 것을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오면 또 남편한테 이제 다 떠맡기고 좀 누워있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거든요. 아이를 맡겨놓고 또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아이들이 자꾸만 나한테 덤벼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만히 계셨는데,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엄마를 필요로 하고 엄마가 좋아서 이렇게 자꾸만 우는 거잖아, 사랑받으려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사실 그거를 감당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도 저희 아이들은 새벽에 계속 깨서 교대로 울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키우는 동안 늘 잠이 부족했고, 기운이 없고, 또 빈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주 아프고, 뭐 이것들이 반복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그 무기력함과 그런 우울감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했냐면,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 뭘 배우러 다녔어요. 너무 마음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때 교회도 나가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육아의 시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진로를 인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TV에서 그 DIY가 한창 때 유행하던 때였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TV에 나왔어요. 저걸 한번 배우러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배우러 갔었어요. 근데 그걸 막 배우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막 나무를 자르고 막 커팅을 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소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부피를 좀 줄여가지고 문패를 만들었어요. 아이방에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서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지마켓에다가 바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육아와 집안일에만 이렇게 몰두를 하다가 뭔가를 배우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좀 어떤 힐링의 그런 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그냥 뭐 취미생활 하는 셈치고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됐지만, 여러분은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배우러 다니거나 아니면 뭐 취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나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사실 무기력이라는 게 너무 심하면 정말 이렇게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지 않아요? 밖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날은 그냥 집에 콕 들어박혀가지고 하루를 그냥 온전히 누워서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무기력이랑 우울이 좀 얼마나 힘든 건지를 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엄마기 때문에 또 그냥 그 상태로만 머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몸을 그냥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육아하고 살림하고 정말 너무너무 진짜 바빠요. 정말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있을까요? 자기계발 저는 꿈도 못 꿔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든지 제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동안 여기 테이블 위를 이렇게 치운다든가 아니면 화장대 위를 치운다든가 그 정도 정리는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10분 동안 독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10분이라는 시간은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운동을 10분 동안 스쿼트를 하다 보면은 10분이 언제 오지 하면서 막 기다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0분 동안 독서를 하는 그게 뭐가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도 그 10분 동안 독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있잖아요, 정신이 또렷해져요.
정신이 좀 차려지는 게 있거든요. 저도 시간이 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때는 정말 딱 그냥 10분만.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하는 몇 가지의 루틴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정말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기분도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좀 기분 좋게 보내야 되잖아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그런 몇 가지 루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우리 육아맘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